미국 정부가 레이어 제로를 버리고 체인 링크로 갈아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라 와이오밍 주정부입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정부 프로젝트 하나가 기술 회사를 바꾼 정도로 보기에는 꽤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이오밍은 프론티어, 영어로 FRNT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여러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는데요. 그 연결을 처음 맡았던 곳이 레이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와이오밍은 레이어 제로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체인링크의 CCIP만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도 몇 달짜리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어지는 독점 계약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7개월 전인데요. 당시 레이어 제로는 와이오밍 프로젝트를 정부급 보안의 대표 사례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와이오밍은 몇 달 만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프론티어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프론티어는 와이오밍 주정부가 직접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프론티어 한 개를 발행하면 그만큼의 달러나 만기가 짧은 미국 국채를 준비해두는 방식이고요. 준비 자산 운용에는 프랭클린 템플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론티어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아비트럼, 베이스, 옵티미즘, 폴리곤, 헤데라까지 여러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아직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발행량은 100만 달러도 안 되고 보유자도 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큰돈이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주정부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어느 기술이 더 믿을만 했는지가 더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왜 여러 블록체인에 연결해야 할까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서로 다른 장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 있는 프론티어 100개를 솔라나로 옮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쪽에서는 100개가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솔라나 쪽에는 이제 100개를 만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레이어 제로와 체인링크가 바로 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은행의 장부를 맞춰주는 전산망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가짜 신호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이더리움에서 코인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솔라나의 코인을 새로 만들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 같은 돈이 두 군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하나당 실제 1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코인이 복제되면 준비해둔 돈보다 코인이 많아지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가 처음 와이오밍에 선택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레이어 제로에서는 누가 거래를 확인할지, 확인자를 몇 곳 둘지, 몇 곳의 동의를 받아야 할지를 사용하는 쪽에서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경비원을 몇 명 둘지, 어느 보안회사를 쓸지 직접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와이오밍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레이어 제로도 와이오밍 프로젝트가 3차례 외부 보안 감사를 통과했고 시험 기간에도 큰 문제 없이 작동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용하는 쪽의 책임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확인자를 적게 두거나 설정을 약하게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약한 부분이 그대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이 문제가 업계 전체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켈프 DAO라는 프로젝트에서 약 2억 9,2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격자는 블록체인 프로그램 자체보다 체인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외부 시스템을 속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은행에서 돈을 없애지도 않았는데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은행에서 같은 돈을 또 받아간 겁니다. 당시 켈프 쪽은 거래를 확인하는 곳을 한 곳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어 제로는 여러 확인자를 함께 쓰라고 권장했는데 켈프가 한 곳만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켈프는
공격당한 외부 시스템이 레이어 제로가 운영하던 부분이었다며 레이어 제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의 말은 아직 다릅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의 프론티어가 해킹당한 적은 없습니다. 켈프와 똑같은 설정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와이오밍도 켈프 사고 때문에 레이어 제로를 떠났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와이오밍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했는데 레이어 제로에 우려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코드가 안전한지를 보는 보안 감사와 조금 다릅니다. 코드가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코드를 둘러싼 서버와 확인 시스템, 실제 운영 과정까지 모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와이오밍은 자세한 보안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어 제로의 어느 부분이 정확히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인된 건 와이오밍이 정보 공개와 운영 보안에 우려를 느꼈고 결국 레이어 제로를 완전히 빼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체인링크였을까요? 체인링크의 CCIP는 처음부터 여러 곳이 같은 거래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16곳의 독립된 운영자가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다른 체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도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거래가 생기면 이동을 제한하거나 멈추는 감시 장치도 있고요. 레이어 제로는 사용자가 자기 상황에 맞게 보안 방식을 짤 수 있는 자유가 큽니다. 반대로 체인링크는 여러 확인자와 감시 장치, 이동 한도를 처음부터 묶어서 제공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안 설정을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와이오밍은 보안 방식을 직접 조립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강한 기본 설정이 들어간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체인링크라고 사고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와이오밍이 요구한 기준에는 체인링크 쪽이 더 잘 맞았던 겁니다. 이번 결정을 발표한 사람은 와이오밍 스테이블 토큰 위원회의 앤서니 아폴로입니다. 전통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입니다. 고든 주지사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고 와이오밍이 미국 안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체인링크 쪽에는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나자로프가 있습니다. 나자로프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큰 돈을 여러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려면 빠른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을 수 있는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대편에는 레이어 제로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펠레그리노가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는 와이오밍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신들도 최근 보안 방식을 계속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만 체인링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레이어 제로 대신 체인링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프로젝트들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약 150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큰 사례 가운데 하나는 비트고가 관리하는 WBTC입니다. 규모가 77억 달러가 넘습니다. 멘틀은 약 25억 달러, 켈프는 약 15억 달러, 롬바드는 약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다만 150억 달러가 어느 날 한꺼번에 레이어 제로에서 빠져나와 체인링크로 이동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회사가 체인링크를 새로운 연결망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자산 규모를 더한 숫자입니다. 이미 이전을 마친 곳도 있고 순서대로 옮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선택이 여러 회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레이어 제로 입장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번 결정 하나로 체인링크 토큰 수요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체인링크는 미국 주정부를 실제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른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비슷한 시스템을 고를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생긴 겁니다. 레이어 제로에는 분명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정부급 보안 사례로 소개하던 고객이
보안 검토 뒤 경쟁사로 옮겨갔으니까요. 그렇다고 레이어 제로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와 큰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회사는 누가 더 빠르고 편한지만 보지 않을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도 같이 볼 겁니다. 와이오밍은 이번에 그 선택으로 체인링크를 골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